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네, 주말 너무 비가 오고 있는데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깜짝 라이브 이후에 또 오늘 주말에 방송을 한 편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게 되었고요. 오늘 뭐 가슴 설레는 이런 기사도 또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제 암호자산 시장이 4년 주기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반감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4년 그 주기로 움직이는 것들 지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XRP, 이더리움, 그리고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또 체인링크, 그 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그 다음에 아이콘, 이런 식으로 해서 체인링크하고 베이직 어텐션과의 그 차트 유사성을 제가 한번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다고 했고, 그리고 체인링크와 이더리움 간의도 차트 유사성, 그리고 아이콘 차트도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하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유사성을 설명드리는데, 전제는 그거예요. 체인링크가 지금 이렇게 가격 상승을 하고 올라온 데 있어서 이게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세력들이 물량을 쥐고서 이게 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키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후에 이런 흐름들 역시도 체인링크에 뭐 큰 좀 리스크라든지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한 이렇게 유사하게 갈 것 같다라는 거지, 사실상 뭐 똑같잖아요. 뭐 어디 삼성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갑자기 그런 큰 회사가 정말 큰 위기가 닥쳐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뭐 XRP도 다 포함해서 정말 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수준의 리스크가 닥친다고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차트가 유사하게 흘러가다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좀 큰 관점으로 돌아오면, 지금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뭐 이제 설명드릴 암호자산 전체 시장의 차트들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4년 주기로 제가 그려놨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2014년도예요. 14년도, 15년도 다 1월 1일 그 매년 시작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4년을 주기로 움직이거든요. 4년 주기로 해서 여기서 4년 만에 정고점을 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올라가는, 그래서 사실상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여기가 이런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뭐 바닥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4년을 넘어서 고점을 넘고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까지 2017년에 쭉 올라가고 지금 다시 여기 와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전제는 그거예요. 사실상 똑같이 프랙탈이 반복이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논쟁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이것에 관해서 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 뭐 XRP 관련해서 다툼도 많고, 그리고 암호자산 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어떻게 있냐,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이제 호황인데 주식시장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똑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그런 의견들은 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이제 프랙탈을 설명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때, 비트코인 예전에 이런 프랙탈로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고, 암호자산 시장이 반복을 해왔는데,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여기서 이렇게 4년에 완성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실상 결과는 나와봐야 알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니까, 요번엔 다를 거야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요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전 세계가 상황이 안 좋고 또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요번에는 비트코인도 못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XRP가 안 된다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사실상 그건 결과론으로 일어나 봐야 아는 건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비관론자죠. 그 다음에 긍정론자, 이런 식으로 좀 이분법으로 구분을 굳이 한다라고 하면, 비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 요번은 다르게 프랙탈하고 다르게 빠질 거야 라는 관점은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의견이고 또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사실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체 대중에 뭐 100명이라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 100명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비관론자가 50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더 많겠죠. 관심 없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으니까 100명의 대중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이 1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한 5명은 비관론자예요. 근데 5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암호자산 시장의 균형이 유지되는 거다. 만약에 모두가 다 찬양론자면 이게 당연히 모두가 다 여기에 다 기대를 하고 달려붙는다고 하면 이게 진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두가 다 여기에 환호를 하는 시장이면 먹을 게 없겠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추고 올라갈 수 있는 역설적인 심리적인 그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느낀 건데 정말 많이 오셔서 싸우시더라고요. 막 욕설도 있고 뭐 좀 많이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차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초반에 이런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내시는 분들한테 그냥 굳이 뭐 암호화폐 시장 앞으로 떡락할 거다, 그리고 리플 특히나 XRP 관련해서 XRP 쓰레기고 떡락할 거다 하는 사람들한테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분의 생각을 또 존중을 하고 그렇게 떡락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격에서 또 살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시장의 균형이 맞춰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프랙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냥 그 암호자산 시장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보시는 분들도 그냥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존중해줘라. 그냥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막 설득해가면서 싸우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좀 제가 1시간 넘게 해봤지만 많이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 저는 이게 기사 보고 굉장히 가슴이 좀 설레는데, 업비트에서 수수료 없는 전화번호 송금 기능, 이제 국내 한정이라고 하고요. 국내 유저들 대상이고, 업비트가 이제 어제 기준이죠. 어제 휴대전화 번호만으로 수수료 없이 업비트 계정 간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송금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그 거래소 중에는 업비트가 카카오랑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결국에 뭐 카카오 지금 클레이머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거랑 전반적으로 카카오가 하고 있는 전반적인 4차 산업 관련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먹으려고, 결국에는 디지털 자산을, 미래의 돈이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계정 안에서 손쉽게 그냥 핸드폰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 제가 라이브 때 이야기 드린 대로 특근법 안에 이제 뭐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간에 이동을 할 때 뭐 그런 것들 기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실명 인증을 하지 않으면 송금이 취소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명 인증된 사람끼리 그냥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서 수수료 없이 암호자산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돈을 주고받는 거나 암호화폐를 주고받는 거나 서로 그냥 이거를 주고받으면 되니까 결국에 그냥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행 송금, 지금 카카오뱅크 그거 소유하고 있는 거에서 한 단계 더 확장시키는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화 기준 1회 50만원, 1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좀 소액으로 묶어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굉장히 송금 시장에서 국내에서 암호자산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 그 주도권을 이제 주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업비트에서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방송을 시작했던 불과 거의 한 1년 전만 해도 뭐 업비트 이런 뭐 1년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업비트 이런 기사가 사실상 상상을 하기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불과 그 정도만 해도. 근데 지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불과 1년도 채 안 된 그 시점에 뭐 미국 은행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이제 OCC에서 허용을, 이제 금융통화청이죠, 거기서 허용을 해주고, 업비트가 전화번호로 이제 바로 암호화폐를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1년 만에 정말 빠르게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대중들 대부분은 암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사기라는 이미지를 여론이나 여러 매체들이 심어놨기 때문에
세금세법이 내년에 이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부분은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도나도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런 암호자산 시장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 버블의 끝이 터질 거라고 예상은 안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미국 트럼프 재선이 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 더 이상 이제 연준이나 대통령도 한번 그 골마 터진 상처를 터트리고 가야 되는, 이제 재선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두려울 게 없으니까 한번 터트리고 가는 게 좋죠. 그 임기 마지막 주면에 그걸 복구하는 이미지로 끝내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 임기 초반에 빨리 터트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 결국에 내년 상반기 때 이런 암호자산 주식시장의 붕괴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제 기존 자산시장의 붕괴와 함께 암호자산이 같이 붕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암호자산은 그때 풍파에서 새로운 자산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떠오를 것이냐, 이거의 이야기인데, 결국에 그거는 또 비트코인 이 4년 프랙탈과도 연동이 되죠. 만약에 이 프랙탈이 깨진다고 하면 제 예상대로 내년 만약 상반기에 주식과 뭐 부동산 전통 자산시장이 붕괴가 될 때, 만약 같이 붕괴된다고 하면 이 4년의 프랙탈,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것들도 다 같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제 같이 맞아떨어지지 않고 암호자산 시장도 붕괴가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암호자산 시장은 4년 프랙탈로 따라가서 결국에 이런 이제 위기 속에서 빛나는 그 자산 시장으로 떠오를 거라고 저는 보는 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4년 프랙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에서 빅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상생한 내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카카오 뭐 그 클레이라든지 업비트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라인, 이제 네이버 라인, 그 다음에 라이버에서 내놓은 링크, 이런 것들이 준비돼서 그 기존 암호자산 시장,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기존 기업들, 이제 3차 산업 때부터 커온 기업들이 이제 암호자산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래서 아스팔트가 깔리고 거기에 슈퍼카들이 달리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한 1% 정도를 더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를 아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월거래액이 300만 원 이상인 이제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이제 매출이 낮다라는 이제 그 증빙을 미리 매입해서 80%를 먼저 정산해 준다. 예전에는 한 달 뒤 뭐 이런 식으로 2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정산을 해줘서 소상공인들이 물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돈을 못 받아서 그 현금 캐시플로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굉장히 그 약점을 해결을 해주는, 그래서 소상공인 쪽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IT 결국에 빅데이터를 소유했기 때문에 결국 할 수 있는 건데, 이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 이런 서비스 하면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이 이런 쪽으로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전통 뭐 카드 피지사라든지 여러 군데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데들이 소상공인들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카카오 페이도 그렇고 라인 페이도 그렇고 뭐 클레이가 나오든 링크가 나오든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당연히 링크 하면은 뭐 어떤 혜택을 주겠다, 링크로 뭔가 물품 하는데 그 우리 결제하는데 니네들이 링크를 받아주면 뭔가 주겠다 하면 당연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카카오 페이 안에 클레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뭐 카카오 페이 지금 그 안에서 클레이를 이제 활용하게 하면 사실상 소상공인들한테 뭔가 그 퍼미션을 받거나 이제 허락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별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방식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 절대 강자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가오는 근 1, 2년 뒤의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머지 않아서 뭐 웬만한 이제 카카오 클레이 뭐 라인 링크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클립 안에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이제 규제나 제도가 어느 정도 되면 뭐 이더리움부터 시작해서 원화, 이제 내년에 이제 출범할 한국 디지털 원화, 그런 것들이 다 그 안에서 변동이 돼서 기존 암호 화폐들하고 변동이 돼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머지 않아서 이제 빠르면 뭐 한 2년 정도
뭐 한 2년 정도 될 것 같아요. 2년 정도 안에 실체를 드러낼 것 같다. 뭐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디파이 관련해서 뭐 포스트도 올려드리고 하는데, 디파이가 제가 언급도 몇 번을 했었죠. 디파이가 리스크가 좀 많이 크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 막 펌핑을 하고 요새 디파이로 막 사람들이, 뭐 저도 텔레그램 방들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보려고 들어가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뭐 XRP 팔고 뭐 이더리움 팔고 비트코인 팔고, 이제 디파이 어떤 코인 샀다, 디파이 뭐가 좋냐, 어떤 게 이제 대사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느낀 게, 결국에 이 지금 마티형 메이커다오, 여기서 이제 디파이 이제 출범을 하셨던 이쪽에서 이야기한 게, 디파이가 과열이다, 그래서 하락 리스크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컴파운드 CEO도 그랬고, 창립자도 그랬고, 비탈릭 부탈린도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둘씩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터진다라고는 알 수가 없죠. 누구나 버블이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모르지만 어찌됐든 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할 때는 머지않은 기간에 한 번의 하락 리스크가 터진다는 걸로 예상은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러면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디파이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제 통상 은행에 가서 내 자산 담보 맡기고 현금을 대출받고 싶다고 하면 창구에 앉아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된다. 누구든 담보물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어느 은행에서 심사를 받느냐에 따라 통장으로 들어오는 대출금에는 차이가 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을 지우고 누구든 오직 담보물 가치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게 이제 그 디파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그 탈중앙 금융이라고 해서 처음에 낸 이제 아주 궁극적이고 건전한 그런 이제 방향성인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오염을 됐냐라고 하면, 이제 아래로 보면 메이커다오 플랫폼 위에서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담보로 맡기고, 그러니까 메이저, 실제로 우리가 미래에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더리움, XRP, 지금 수많은 디파이들에서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를 담보로 많이 맡기죠. 담보를 맡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줘요. CDP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달러의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다이를 발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메이커다오의 건데, 다른 데들은 뭐 다이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을 또 할 수 있기도 한데, 뭐 이렇게 하여튼 다이를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달러의 가치에 연동이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여기도 100% 안정성 있냐라고 하면 저도 모르지만 메이커다오 같은 데가 아니라 많은 데들 중에 우리 달러의 가치에 연동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뭐 다이 아니라 또 어떤 뭐 보라 뭐 아니면 뭐 핑크 이런 걸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게 테더처럼 실제로 은행에 달러가 있지 않고 찍어내는 문제를 테더도 발생을 했는데, 이거가 실제로 그들이 이런 돈으로 되는 실제 돈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받아놓고 실제로 내어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준 거는 달러와 연동이 안 돼 있을 가능성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의심하는 거는, 이런 수많은 업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그 하락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쪽 어떻게 보면 지부장 뭐 총괄 분이 발언하신 부분은, 이제 특정 디파이 프로젝트가 잘 나가면 거기에 연관된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도 이익을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에 파동처럼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열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있을 거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뭘 받아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가령 달러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이걸 뭐 다이라고 했는데, 아니면 어떤 뭐 보라나 뭘 발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그 나중에 그걸 돌려주고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달라 그랬는데 못 줘요, 그거를.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거나 이렇게 시작하면 결국에 거기에 연동돼 있는 또 이제 그 회사 걸 빌려다가 다른 데다가 또 갖다 맡기고 담보 이자 받고 막 이거 계속 지금 돌리고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한쪽에서 터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분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본인들이 디파이 업계 제일 잘 알다 보니까 지금 잘 알 거예요. 아마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경쟁에서 밀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는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 예치금의 50% 차지했지만 지금 2, 3위로 쳐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이커다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공격적인 이자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들이 나름의 합리적인, 우리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이커다오에서 제공을 했는데, 다른 데들은 과열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이자율을 제공을 함으로써 결국에 예치금 이제 업계 순위에서 떨어지게 된 거고, 그러면 딴 데들은 서로 더 경쟁을 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을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치금을 받고, 그럼 그게 결국에 버블이고 터질 수 있는 도미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건 자유예요. 투자하시는 건 자유고, 제가 뭐 그거를 투자하는 거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 이제 디파이 프로젝트 이런 여러 가지 뭐 하시는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한테도 제가 뭐 뭐라고 거기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냥 저는 그냥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그냥 걱정되는 거는, 최소한 제 채널에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해도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저한테 가끔 댓글로 와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그분들, 수많은 제 구독자분들만이라고 해도 그냥 이런 막 엄청나게 이득 난다, 엄청나게 뭐 한다, 막 유행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 가셔가지고 뭔가 큰 이제 손해를 보시는 이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 아이코 때랑 거의 비슷한데, 디파이 프로젝트가 이런 얘기 해요. 디파이 프로젝트가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데 뭐 리플이나 이런 거 투자하고 앉아있냐라고 욕설 다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하는데, 워낙 답답하니까 뭐 메이저 코인들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돈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돈 벌 기회가 눈앞에 보이는데 왜 안 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론으로 시간을 좀 더 길게 보면 한 6개월 동안 엄청 신나게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근데 주식시장도 똑같고요. 정말 저도 주식시장을 10년 넘게 해봤지만 뭐 5년을 이득을 내다가 한 번 금융위기 때 5년 번 걸 다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디파이 쪽에서 한 6개월, 1년을 돈을 신나게 벌었는데, 갑자기 디파이 도미노가 무너지면서 그 돈들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왜 놓치냐고 생각을 해서 가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 쫓아가셔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셨는데 만약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회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많이 올라가던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한 디파이는 이런 거예요. 뭐 100개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정말 100개가 막 엄청나게, 한 80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막 이래요. 이러다가 그 중에 한 5%가 살아남고 디파이 시장이 거품이 꺼지면서 5%가 시장을 다시 차곡차곡 탈중앙 금융이라는 섹터를 완성을 해 나가겠죠. 다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디파이는 좋은 건데, 그 중에 5% 정도가 분명히 살아남을 거예요. 아이코어에서도 똑같잖아요. 수많은 것들 다 스캠이고 사라지고 몇몇 살아남은 것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또 메이저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디파이도 똑같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 100개 중에 5%를 고를 자신이 있으시면 하는 건데, 그 5%가 확률이 사실 낮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될지 사실 알기가 어려워요. 물론 좀 보이기는 하죠. 메이저 뭐 괜찮은 것들 위주로 한다라고 하면. 근데 하다 보면 자꾸 그 5% 말고 다른 데다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에 결과론으로 1년 지나서 만약에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디파이 해가지고 손해를 볼 확률도 굉장히 높잖아요. 95%가 손실날 확률이 높은데,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퍼센트지만, 근데 그냥 메이저를 투자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1년 동안 박박 안 올라가다가 1년 뒤에 메이저는 그냥 알아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이저는 망할 확률이 거의 낮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론으로 봤을 때 앞에 1년 앞쪽에서 정말 신나서 돈 버는 것 같았지만 뒤에 가서는 깡통을 차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메이저는 앞에서는 굉장히 심심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지만 뒤에 가서는 역시 그냥 메이저 쥐고 있는 게 최고였구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지난 아이코 때도 똑같았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금융시장 폭락을 했을 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시총 작은 코스닥 코인들, 코스닥 이제 코인을 주식으로 막 거래를 해요. 왜냐면 빨리 복구하고 싶어서. 근데 그런 사람보다 그냥 폭락때 메이저를 다시 사거나 아니면 폭락때부터 메이저 들고 있던 사람이든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보통 1, 2년 안에 메이저가 원금 복구하고 다 수익으로 넘어가요. 그냥 메이저 그 주식 들고 있었던 사람은. 근데 빨리 복구하려던 코스닥 주식 샀던 사람들, 저 같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때 큰 손실을 보는 거죠. 저도 그래서 주식 10년을 하는 이제 넘게 해봤지만 2008년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주식시장에서 처음으로 굉장히 쓴 고비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뭐 한 엄청난 큰 돈을 많이 날려봤어요. 뭐 몇 억 단위로 이제 돈을 날려봤는데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드릴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저는 금융시장의 세력들이 털어먹는 메커니즘은 다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막 디파이가 핫하니까 여러 데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5%를 고를 자신이 명확히 있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메이저 들고 있으면 결과론으로 1, 2년 지났을 때 절대 그 디파이 프로젝트로 막 옮겨갔던 사람들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월등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제가 뭐 웬만한 주변에 이제 단타 매매를 해갖고 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는 거고, 뭐 물론 이건 이제 제 스타일과 제 관점이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 마인드와 투자 스타일에 맞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디파이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디파이도 분명히 100개 중에 10개, 5개는 살아남아서 굉장히 좋은 섹터로 성장을 해 나갈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봐요. 결국에 미래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옥석 가리기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사로는 비트렉스 글로벌에서 클레이튼 상장 예정. 이게 좀 나와서 클레이튼이 또 뭐 그 9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뭐 몇 프로 오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클레이도 상장이 조금씩 될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는 바이낸스, 업비트도 다 될 거라고 보고, 시기의 문제지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니까 클레이를 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깡통 차시게 되는 건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레이를 관심 가지시면 클레이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시총이나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재 발행량 기준으로는 한 1조 3천억 원이고, 그리고 스테이킹 만약 묶여 있는 거를 또 뺀다라고 하면 한 6천억 정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총 기준으로 해서 지금 클레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암호자산 시장 딴 데랑 코인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가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카카오와 뭐 네이버, 라인 이런 데의 미래는 저는 굉장히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클레이나 라인 링크도 좋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2, 30이 이하에 있는 코인들보다는 좋게 보고 있는 편이에요.